5월 20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32명으로 이태원 클럽 등 지역사회의 감염이 24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8명입니다. 5월 20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1,110명이며 1,066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781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태원 클럽 등 지역사회 환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 온라인 계약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오늘 시작되는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생활 속 거리 두기라는 새로운 일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등교 수업이 시작된 만큼 학교와 감염 위험 요인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며 방역 당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에 학원이나 노래방 등 학생들의 출입 장소가 포함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환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는 20일 0시 기준으로 총 193명입니다. 5월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학원, 노래 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4명의 간호사가 확진된 사례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 환자들의 접촉자를 빠르게 추적하고 있으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아울러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확인과 접촉자 추적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전파 양상을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역학조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겠으나 현재까지 검사 실적 등을 볼 때 걱정했던 병원 등에서는 대규모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감염 발생 사례에서는 교회나 병원과 같이 코로나 초기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었던 대표적인 위험시설들에서 코로나 전파가 최소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도가 간과되었던 클럽, 노래 연습장 등에서는 감염이 연쇄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성을 공유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였던 시설에서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방심하고 준비가 미흡했던 곳에서는 감염이 확산된다는 점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조치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던 곳에서는 신속하게 추가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으나 이 조치가 늦어지거나 어려웠던 경우에는 전파를 차단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자가 삶의 공간에서 최전선의 방역 주체라는 점을 기억하고 스스로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역 당국의 조치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순간의 거짓이나 정보의 지연은 방역적인 속도전을 방해하여 큰 확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평가하여 신속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시설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시설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필수적인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당부드리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더 한층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논의했던 재외국민 귀국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는 국가에 거주하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귀국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럽, 미주,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는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출입국 제한 등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서 재외 국민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월 31일 중국 우한 재외국민 귀국을 시작으로 5월 20일 현재까지 총 99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3만여 명의 귀국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중국 우한, 이란, 이탈리아 등 5개국에 거주하는 1,600여 명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임차한 바 있고 재외국민들이 안전하게 입국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입국 이후에도 14일간 시설에서 격리하는 등 철저한 예방적 방역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정부와 민간 항공 증편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거나 항공권 확보를 지원하여 국내 입국을 원하는 재외 국민들의 신속한 귀국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공조, 관계부처 간의 협업 등을 통하여 귀국을 희망하는 재외 국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성실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자 현황과 안심밴드 수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18시 기준으로 2,500여 명이 신규 자가격리자로 등록되고 2,800여 명이 해제되어 현재 자가격리자는 총 3만 5천 명 수준입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자가격리자의 건강을 점검하고 이탈 여부를 면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밴드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본은 KT와 함께 안심밴드를 개발하여 4월 27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안심밴드의 훼손, 절단이 감지되면 이를 전담 관리자가 바로 인지하게 되는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방역관리 기기입니다. 5월 19일 18시 기준으로 그간 48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였으며 29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9명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안심밴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기기 10만 개 구매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출 규모는 총 9억 8천만 원으로 현재까지 5만 개가 배송 완료되었고 나머지 5만 개도 추후 배송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트라 등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3 내지 5개국과의 수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창의적인 방역제도로 평가받은 생활치료센터나 드라이브 스루 등 다양한 선별진료소 모형 이외에 안심밴드,
자가격리 앱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관련 기기를 통해 대한민국 방역 제도의 새로운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심밴드 수출을 통해 국내 방역 성공의 경험이 다른 나라의 방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가격리로 인한 불편함과 외로움을 견디며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제73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는 총 34개국으로 구성되며 3년의 임기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가입 이후 7번째로 집행이사국에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호주, 중국, 싱가포르 통과와 함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 참여하며 세계보건기구의 예산 결산, 주요 사업 전략, 운영 방안 등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세계보건기구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과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 현안이 반영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것이며 집행이사국으로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방역, 보건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혈액수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혈액 보유량이 3인분 미만으로 급감하여 혈액수급 위기 상황에 봉착했었습니다. 이는 등교 연기로 전체 헌혈의 30%를 차지하는 학생 헌혈이 부진하고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개인 헌혈도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대본에서는 혈액 부족으로 급박한 수술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5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이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에는 개인 헌혈자 수가 그전 주말에 비해 2~3배 증가하였고 여기에 힘입어 5월 16일부터는 혈액량이 4일분 이상 확보되고 있습니다. 헌혈에 참여해 주신 단체들과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술과 처치에 필요한 적정량의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일분 이상의 혈액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정 수준의 혈액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보다 안전한 체열 환경의 조성과 혈액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적인 학교 방역 조치 시행과 함께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학생 우선 검사, 119를 통한 긴급 이송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개인위생 관리와 방역 강화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대입 준비로 인한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는 고3 학생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부담감만큼은 최소화시켜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함께 이행해가면서 더욱 강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우리 사회 전체를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